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금통위와 옵션 만기라는 두 이벤트가 오늘 우리 시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며 어제 코스피는 강한 상승이 나왔죠. 외국인의 매수도 집중되면서 코스피는 2060선을 강하게 회복했습니다. 코스닥 또한 1% 이상 오르며 550선을 돌파했는데요. 어제 많이 오른 만큼 오늘 그 상승분을 지켜낼 수 있을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주요 코너부터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넘버원에게 듣는다. 오늘 순서는 현대증권의 류용석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가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여러 정책들을 발표했습니다. 그 수혜로 최근 증권주가 가장 많이 강하게 오르기도 했는데요. 이 정책에 대한 영향 그리고 수혜 업종까지 자세한 분석 도와주시죠. 예, 어제도 시장에서는 이제 서비스업 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대책의 일부 안들에 대해서 주가가 좀 반응을 하면서 증시에 좀 분위기를 반전시켰는데요. 일단 15조 원 규모의 투자 활성화 대책을 보게 되면은 기존에 연초에 있었던 7대 유망 서비스 산업에 대한 지원을 보다 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 그 특징이 있고요. 15조 원 투자 창출에다가 18명의 고용 창출 기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이제 연초에 발표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없다라는 측면도 있었긴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고 세부적이었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중기에 좀 증시에 긍정적인 측면이 좀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은 택배 사업에 대한 선진화 방안 등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의료와 관련해서는 의료법인에 대한 자법인 설립 지원, 그리고 리조트 설립 지원이라든가 국제 테마파크 유치, 그다음에 해외 환자 유치라든가 퇴직연금 개선제도, 물류단지 공급 확대 등이 있어서 관련해서는 어제 CJ 대한통운이라든가 호텔신라, 파라다이스 이런 종목들이 좀 선전을 했고요. 이러한 기대감들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금통위 변수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큰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사실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15개월 만에 금리 인하가 단행될지 그에 대한 변수들도 한번 체크해 주시죠. 예, 국채금리를 보면은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어느 정도 확률 있게 알 수 있는데 현재 국채금리는 기준금리보다 좀 낮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25bp 가능성을 100% 확신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정부와의 정책 공조 측면이라든가 얼마 전에 이제 하는 자체도 경기 인식에 대한 변화, 즉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는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25bp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22bp 정도의 수준은 시장에 이미 예측됐거나 반영된 수준이기 때문에요. 그 자체로 증시에 큰 모멘텀이 되긴 어렵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금통위가 끝난 이후에 시장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을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데요. 현재 정책 공조 차원이라든가 추가적으로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확인한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확산은 아니겠지만은 추가 임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 때문에요. 일단 증시에도 긍정적 영향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또 다른 이벤트는 옵션 만기가 또 기다리고 있죠. 매도 물량이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현재 베이시스는 어느 정도인지 변동성 어느 정도 염려해 봐야 하는 것인지 그 부분도 체크해 주시죠. 예, 오늘 변수 중에서 가장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부분이 아마 옵션 만기 같은데요. 일부에서는 최소 5천억이 나올 것이고 최대 1조 원까지도 매물 부담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 차익을 통한 프로그램 매수가 청산이 아닌 유입이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매물에 대한 부담은 한 3천억 규모나 2천억 규모로 축소될 수 있다고 전망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역시 베이시스 수준이 어느 정도에서 형성될 것이냐와 외국인들이 차익 매수를 통해서 가담할 건지 아니면 기존의 차익
차익 거래를 좀 청산할 건지가 제일 중요한데요. 일단 최근에 그 베이시스 상황에서 보자면 이론 베이시스하고 평균 베이시스 봐서는 현재 수준은 급격하게 청산될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그 미국 증시가 상승했다는 점도 시장에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금통위 변수에서 만약에 추가 인하 가능성이 제시된다면 오히려 만기 충격은 제한적이거나 오히려 매수로 전환되는 수요도 상당히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보고 있고요. 베이시스 관점에서는 0.5 이하에서는 청산 가능성이 높고요. 0.3 이하라면은 적극적 청산인데요. 현재 베이스 봐서는 베이스가 청산 매물을 유발할 만큼의 상황은 아닌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무엇보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끝까지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오늘장 주요 변수들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예, 사실 이번 장세에서의 가장 중요한 기술적 포인트는 2060포인트고요. 시장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 정치적 충격으로 우려로 인해서 좀 하락했지만 빠르게 복구하면서 일단 2060선에 좀 다와 있습니다. 오늘 변수 중에서 금리 인하 폭이라든가 그다음에 옵션 만기에 대한 충격 여부, 외국인의 순매수 지속 여부 등을 좀 종합해 본다면 재차 시장이 좀 안정 이후에 다시 재상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요. 전반적으로 보면 기존의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 업종과 종목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중국 증시의 방향성과 다음 주에 역시 우크라이나 변수들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보는 변수는 남아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만약 좀 조정이 나온다면 오늘 그 조정을 이용해서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저희들은 오늘 지난 주초에 좀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매수 관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만기 충격 여부가 조금 변수였는데 시장 베이시스나 외국인 비차익을 통한 프로그램 등을 감안해 봤을 때 만기 충격이 좀 제한적일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그 증시 여건들은 좀 개선되고 또 정부의 정책과 공조 자체의 구체성이 좀 더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 기회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략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증권의 류용석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시초가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상로의 한방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오늘 목소리가 더 안 좋으신 것 같은데요. 괜찮으신가요? 오늘 좀 돌아왔습니다. 예, 먼저 어제 추천주였던 삼진도 1.6% 오르며 양호한 흐름 보였는데 지난주 목요일 추천주였던 영원무역이 이 수익률을 달성했다고 하죠. 자산 AS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영원무역 보시면 추천을 하고 난 다음에 고창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고창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지금 꾸준히 신고가까지도 나타날 수 있는 흐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영원무역 보유하신 분들 수익률 대단히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도 살펴봐야 할 텐데 좀 목소리가 좋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대표님, 오늘 어떤 종목으로 수익 내볼 수 있을까요? 예, 동양강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동양강철 베젤 타입 TV 프레임이 글로벌 독주 체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플러스 5%, 손절가는 2,9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 동양강철 매수가 시초가였고요. 목표가 5%로 손절가 2,900원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네, 8월 14일 목요일장 개장을 한 10분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함께 하실 분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JB스탁의 김진경 연구원님, 동양증권의 정유선 PB님과 함께하죠. 먼저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벤트가 많은 정말 이벤트 데이입니다. 하지만 오늘 또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기도 한데요. 오늘장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시장 변수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오늘 좀 여러 가지 굵직한 이벤트들이 좀 모여 있습니다. 오늘 이제 금통이 이제 그 결과가 좀 나오는 날이고 또 이제 옵션 만기일도 좀 함께적으로 좀 복합적으로 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쩌면 이제 그 불안감과 그리고 긍정적인 면을 함께 공조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옵션 만기일부터 좀 따져 본다면 이제 과거 역사적으로부터 상당히 좀 부담으로 좀 작용이 되어 왔는데요. 일단 이번 옵션 만기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매물 부담이 조금 가장 크게 좀 가장 변수로 좀 작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이런 이제 그 외국인의 좀 매물 부담이 좀 변수로 작용이 되고 있긴 하지만은 어느새부턴가 이제 옵션 만기일에 그래도 우리 시장은 크게 좀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한번 좀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지 여부도 한번 좀 살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오늘 또 이제 가장 또 아마 주목해 봐야 할 이벤트가 있다면은 바로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이제 결정 그 소식입니다. 네. 일단 이제 시장에서 본다면은 과거에서부터 조금 여러 차례 좀 기준금리 인하라는 그런 긍정적인 좀 기대감이 주가에도 워낙에 좀 반영이 돼 가면서 좀 주가에도 상승세를 좀 이어왔었는데 소폭 이제 좀 조정을 보이다가 어제 다시 한번 좀 강한 반등을 보이면서 이런 기준금리에 대한 좀 긍정적인 면이 주가에는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그 시장에서 전망을 해본다면은 한 0.25%가량의 좀 그 인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저는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가 이런 기대감이 주가에는 좀 선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좀 영향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이 이상의 기준금리 인하를 좀 결정한다는 소식이 나온다면 그 주가의 상승세에 좀 크게 힘이 받쳐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그 불안했던 21선마저도 좀 이탈을 하지 않고 다시 한번 좀 재차 반등을 보여왔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반등세는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상반기보다 오히려 하반기 쪽으로도 더 기대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코스피의 경우는 뭐 단기적으로 본다면 2080선은 충분히 도달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들고 있고 일단 기준금리 인하 소식이 나온다면은 오늘 재차 코스피 시장에서는 좀 강세를 보여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닥 시장의 경우는 그래서 그러니까 얼마 동안 이제 횡보세를 보여오다가 아래 좀 61선이 좀 가장 강하게 지지를 해내주면서 어제도 마찬가지로 좀 반등세를 보였는데 네. 오늘도 재차 21선 위에 안정적으로 좀 안착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세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중수형들이 이제 실적 시즌이 조금 계속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는데 실적도 어느 정도 이제 2분기 실적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제 불안감도 완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중수형들의 이제 실적 발표를 본다면은 그래도 예상보다는 좀 안 좋은 소식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전부터도 이제 주가에도 어느 정도 좀 선 반영이 되어왔던 모습도 보여지고 있고 이미 예상했던 결과이기 때문에 앞으로 코스닥을 크게 흔들리는 거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본다면 한 560선까지는 충분히 좀 도달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예상을 해봅니다. 네, 사실 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업종 가운데 건설과 은행 업종도 강한 상승세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연구원이 어떻습니까? 오늘도 이들 업종들의 추가 상승세는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나요? 저는 당분간 추가 상승세는 더 이어질 수가 있겠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건설주의 경우는 그동안에는 업황이 좀 상당히 좀 많이 안 좋았었는데 네. 일단 건설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해외 쪽으로 좀 수주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가장 불안한 점 어쨌든 이제 이라크의 지정학적 변수입니다. 하지만 이제 네. 지역별로 본다면은 그런 이제 그 리스크가 발생한 지역과 지금 현재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 지역과 상당히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 좀 해소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건설주의 경우는 이제 점차적으로 수주도 이루어지고 있고 일단 가장 큰 이제 긍정적인 이유는 바로 정부 정책의 수혜를 입을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제 정책적으로도 앞으로도 좀 수혜를 입을 수가 있다면 하반기까지도 좀 꾸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건설주의 경우가 이제 워낙에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지금 현재 대부분의 좀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은 어쨌든가 이런 실적 개선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앞으로도 좀 뒷받침이 되어준다면은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증권업종도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좀 업황 부진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주가가 많이 밀려왔었는데 네. 이제는 구조조정도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업황 자체가 좀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제 가격 제한폭을 좀 어느 정도 좀 늘어가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거래 대금이 늘어나면서 증권
방에 좀 수익으로 다시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그 정책에서는 어쨌든 이런 그 시장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좀 정책 내놓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증권업황에는 좀 충분하게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어서 강세 예상 업종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도 금리 인하 수혜 위주로 강한 상승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석 PB님, 오늘장 강세 예상 업종은 어떻습니까? 예, 음식료 업종과 제약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두 가지 업종들의 공통점이 있죠. 바로 환율 하락 수혜주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히 음식료들 같은 경우는 어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CJ제일제당 그동안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5.35% 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었습니다. CJ제일제당이 거의 5.5% 넘게 올랐다는 것은 상당한 그 무거운 주식이 이 정도 오를 정도면 작은 종목들은 거의 상한가의 움직임까지 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사조회표가 그 상한가의 움직임이 있었고요. 삼양제넥스 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어제 거의 9%까지 올랐다가 오늘 5.9%로 마감했는데 오늘 이렇게 상승의 움직임이 오늘 오전장에도 좀 유효해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삼양제넥스 같은 경우는 환율 하락 수혜주뿐만이 아니라 옥수수 가격도 폭락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방에서 원재료 하락에 대한 수혜 부분이 굉장히 큰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주가 자체도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양제넥스의 그런 시가총액이 2,890억 원인데요. 좀 1,000억 단위의 그런 그 현금성 자산도 현재 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800억 원의 그런 현금 그 시가총액은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구간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단은 이제 그 제약주인데요. 제약주도 마찬가지로 대표적으로 원재료를 이제 수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가공을 하기 때문에 환율 하락에 대한 수혜주로서 굉장히 제약주들도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원재료는 어제 사서 오늘 생산을 하는 것이 아니죠. 적어도 몇 개월 전에 수입을 했던 것을 이제 막 원가에 반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보고서를 보면 이제 원가 계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몇 달 전에 이것들을 수입을 해서 단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음식료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제약 업종들 같은 경우는 그 이제 2분기 또 3분기 때 지금 나오는 그런 제품들의 경우는 원가 부분이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 예를 들어서 재무제표를 보면 매출액이 있고요. 그다음 원가를 이제 뺀 이제 매출 총이익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또 판관비를 빼면 이제 영업이익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 특히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아니면 매출 총이익률 같은 경우가 상당히 올라갈 수가 있다. 그 부분은 어떤 얘기냐? 매출액은 그대로일지도 모르지만 효율성 부분이 좋아진다. 이런 부분도 주식에서는 그 단순히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올랐다는 부분보다도 영업이익이 올랐다라든지 아니면 단기순이익이 올랐다는 부분이 더욱더 큰 메리트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DHP 코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일회용 저만액이죠. 계속적으로 안구 건조증이 늘어나는 현재 추세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이런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그 제약주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한번 눈여겨봐야 된다. 특히 중소형 제약주도 한 번쯤은 부러졌다가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주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8월 14일 목요일장 개장했습니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방향에 이목이 쏠려 있는 아침인데요. 2060포인트까지 올라온 코스피 지수가 추가 상승할 수 있을지 자세한 출발 상황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진경 연구원이 오늘 코스피 개장 상황 어떻습니까? 일단은 지수가 정확하게 나왔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선물지수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선물지수의 경우는 266선에서 좀 출발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좀 양쪽에 매수세가 들어와 줬기 때문에
어제는 좀 강한 반등을 보였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수급이 잇따라 준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세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만약 장 막판까지 21선 위에 기술적으로 본다면 21선 위에 안착하는 흐름을 보인다면은 앞으로도 좀 수급만 조금만 더 잇따라 준다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일단 그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어제 2060선까지 좀 도달하는 모습 보였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기준금리 인하 결정을 위해서 다시 한번 좀 상승 출발을 할 수 있는지 여부도 좀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기술적으로 본다면 21선 부근에서 강한 재차적인 좀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그동안의 주가가 좀 많이 밀린 데에 대한 좀 반등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 2065선에서 출발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좀 마찬가지로 그 상승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도 어느 정도 좀 지수 그 시장 상황이 좀 우호적으로 좀 변화가 된다면은 그래도 한 2070선까지는 무난하게 좀 도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그 지수 같은 현재 553선에서 출발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의 경우 일단 21선 위에 완전적으로 좀 안착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지고 있는데 21선이 안정적으로 좀 안착을 한 후에 또 앞으로도 좀 추가 상승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제 중수용주들이 완전히 좀 낙폭 과대된 상황에서 점차적으로 반등세를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도 그동안에 좀 밀린 분에 대해서 좀 회복을 좀 이어갈 수 있는지 여부도 좀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환율 시장의 경우는 일단 그 어제 1030선을 그 30원 선을 좀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은 오늘도 이제 1020원대 후반에서 좀 움직여질 것으로 예상이 들고 있고요. 당분간은 1020원대 후반에서 1030원대 초반까지 좀 박스권을 그려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움직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일본 증시 출발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GDP가 예상을 하회하자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 니케이 지수는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죠. 0.47% 오른 15,284엔에 오늘 장을 출발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상 종목들 출발 상황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0.63% 강보합권에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가 어제 상승 이후 오늘은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는데 0.43% 약보합에 출발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1.94%로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현대모비스와 포스코, 한국전력 모두 파란불 들어오면서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가 드디어 80만 원대 주가를 돌파했습니다. 0.25% 강보합에 출발하고 있고요. 기아차가 0.32% 약보합, 신한지주가 역시 강세를 이어가고 있죠. 1.37% 강한 상승세 보여주면서 삼성생명도 3% 이상 강하게 급등 출발하고 있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반면 0.5%로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0.73% 강보합에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다음 시총 2위로 올라오면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0.18% 강보합에 출발하고 있고요. CJ5쇼핑도 0.72%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CJ ENM은 보합권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GS홈쇼핑이 0.3%로 강보합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각 업종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정유섭 PB님. 예, 먼저 그 코스닥 또 코스피 모두 양시장 강보합권으로 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종도 대체적으로 좀 순항의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 자동차 완성업체 또 통신주들 그다음에 에너지화학 섹터에서는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눈에 띄는 것은 이제 인터넷 또 게임 업종인데요. NC소프트가 오늘 5.19% 좀 오랜만에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SK컴즈 모두 다 강보합권 움직임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증권 업종들도 여전히 강한 모습인데요. 키움증권,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KTB투자증권, 미래에셋 모두 강보합권이고요. 동양증권만이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T 업종 보시겠습니다. IT 업종 삼성전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목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강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 SDI도 강보합권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그 최근에 반도체 특히나 디램 가격에 대한 의문시가 되면서 좀 밀렸던 모습을 볼 수가 있지만 오늘 이거래일째 지금 상승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LG전자 강보합권이고요. LG디스플레이도 강보합권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들 오늘 좀 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대차, 기아차 또 현대모비스 모두 약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학 섹터도 지금 전 종목
기업들이 좀 밀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SK이노베이션, S-오일,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모두 다 약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게임 업종 또 대체적으로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닥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투스 3% 넘게 강보합권의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위메이드, 액토즈, 소프트, 게임들 모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원 관련주들은 어제 특히나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좀 호재성의 기사가 있었죠.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2.2% 밀리고 있고요. 로엔, SM, JYP 엔터테인먼트 모두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수급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의 매수가 3거래일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무엇보다 장 초반이긴 하지만 투신권의 매수도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진계 연구원이 현재 코스피, 코스닥 수급 분위기 어떻게 형성되고 있습니까? 네,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으로 지금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297억 원가량 매수로 보여지고 있고요. 기관의 경우는 현재 197억 원 좀 매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현재 외국인이 14억 원의 좀 매수를 보여지고 있고 기관의 경우 24억 원 좀 매도세를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은 서로 간에 좀 수급이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그래도 외국인이 그 수급이 좀 지수로 들어온다는 점은 지수를 끌어올릴 만한 좀 어떤 그 힘이 돼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현재 선물 시장의 경우는 좀 외국인이 507억 원가량 매도로 보여지고 있는데 기관의 경우는 359억 원 매수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본다면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대부분의 업종들의 외국인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눈에 띄게 들어오는 모습 보였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눈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전기전자 업종에는 외국인이 한 186억 원 매수로 보여지고 있고요. 기관의 경우 현재 84억 원가량 매도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좀 주목이 되는 업종이 있다면 바로 금융업입니다. 금융업의 경우는 오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81억 원가량 매수를 보여지고 있고요. 기관의 경우는 이제 현재 9억 원가량 매도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통신업종에 대해서는 좀 현재 그 양쪽에 좀 매도세가 보여지고 있는데 현재 통신업종에는 외국인이 7억 원 그리고 그 기관의 경우는 6억 원가량 좀 매도로 보여지고 있고요. 증권업도 마찬가지로 좀 오늘도 외국인의 매수세는 이어지고 있네요. 증권업종의 경우는 외국인 현재 4억 원가량 매수로 보여지고 있고 현재 이제 보험업종의 경우도 양쪽의 매수세가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26억 원 그리고 기관의 경우는 19억 원가량 매수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는 현재 이제 상당히 딱히 이제 눈에 띄는 업종은 보여지진 않지만은 일단 오늘도 마찬가지로 디지털 컨텐츠 업종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와 주고 있는데 디지털 컨텐츠 업종은 약 7억 원가량 매수로 보여지고 있고요. 기관의 경우는 3억 원가량 매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업종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현재 2억 원가량 매수세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IT 부품점 쪽에서는 어제 외국인이 좀 매도를 보였지만 오늘 일단 장 초반에는 매수세가 보여지고 있네요. 현재 IT 부품점 업종에는 이제 외국인 현재 3억 원가량의 매수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외환 시장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유진투자선물의 소병화 연구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금토일 결과를 앞두고 긴장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출발 상황 어떻습니까? 네, 금일 환율은 금통위 경계 감소 글로벌 달러 강세로 2월 10전후는 4,031원에 시작하여서 현재는 1,030원대에서 주 거래 범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금통위가 열립니다.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하고 있는 시장에 금통위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 줄지 주목되어지고 있습니다. 최경환 장관 취임 후 정부의 적극적인 경계 부양책으로 인하여서 금통위가 정부의 경계 부양책에 동조할 것이라는 기대로 현 시장은 금리 인하가 확실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5bp 인하가 당연할 것이라는 기대 속 추가 인하까지도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 25%에서 금융위기 수준인 2.0%까지 또 내심 시장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따라 기준금리 발표 후 예정된 이주열 총재의 기자회견에 모든 시장 참여자들의 시선이 쏠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연 기자회견을 통해서 시장에 어떤 신호를 보내줄지에 따라서 원화 약세 분위기가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예상처럼 25bp 인하 후 추가적 인하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면 원화 약세 분위기가 고조될 것으로 보여져 최근 선제적 이익 실현한 역의 매수세가 다시 강하게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보여지며 1,040원대 선도 위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5bp 인하 후 추후 인하에 대하여 언급을 하지 않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상승세는 주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스의 팔자 분위기가 시장에 흐른다면 하락 전환도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만약 시장 예상과 다르게 15개월 연속 기준금리 동결을 한다면 발표 후부터 하락 전환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하에 베팅하였던 매수자들이 손절로 인하여 1,010원대까지도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 오늘 기준금리 발표에 따라 시장의 방향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뉴욕 시장에서 달러화는 강세 흐름을 이어나갔습니다. 미국 지표 발표로 조기금리 인상 우려가 줄어들었으나 유럽과 일본 경기 부진 우려로 달러화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달러화는 강세를 보여도 1개월물 NDF도 상승 마감하였으나 금통이 경계감으로 60전 정도 올라 마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중에 별다른 지표 예정도 없습니다. 과연 금통위가 시장 기대에 어떠한 결과를 줄지 주목되며 예상 레인지는 1,020원에서 45원 사이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외환시장 전망까지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선물의 소병화 연구원이었습니다. 네, 오늘장 돌발 종목들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성생명인데요.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어제 2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한 데다 배당 기대감이 강하게 형성되면서 오늘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NC소프트인데 역시 2분기 실적을 오늘 아침 발표했는데 이 안정적인 성적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4% 이상 강하게 오르고 있네요. 또 끝으로 오늘장 3-4개 주인데 간만우가 공모가 100%를 웃돌며 깜짝 성적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세 종목 분석해 주시죠. 정유선 PB님. 예. 먼저 삼성생명부터 보시겠습니다. 오늘 2.9%, 삼성생명 특히나 무거운 종목인데요. 오늘 아주 2.9%면 웬만한 종목도 10% 오르는 정도로 상당히 좀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배당 메리트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이제 2분기 실적, 일회성 수익 등의 영향으로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있었죠. 우선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도 지금 그 배당 성향을 30%까지 확대를 한다라고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당 배당금이 지금 한 주당 2,100원 정도로 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세제 개편안이 좀 나왔었는데요. 이제 배당 성향이 아직까지는 뭐 50% 이상에서 또 100% 이상이지만 우선은 먼저 그 배당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줄 수도 있다. 특히 14%의 원천 징수인 거를 9%대의 분리과세로 줄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정책적인 부분도 배당주들에게 관심이 굉장히 많고 특히나 저금리 기조일 때도 배당주들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배당주들 같은 경우 상당히 투자자분들 눈여겨봐야 된다. 배당주 리스트를 한 번쯤은 스크린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삼성생명 오늘 그 움직임은 오늘 2.9%만 오르는 것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장기적으로 삼성생명의 주가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NC소프트인데요. NC소프트 오늘 호실적을 발표를 했죠. 4.15% 기분 좋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640억 원으로 같은 해에 비해서 4.3% 좀 늘어났고요. 매출액이나 당기순이익 부분은 거의 54%가 지금 늘어났습니다. 우선은 북미랑 유럽 부분에서 와일드스타 또 중국에 선보였던 길드워2의 매출 상승세가 눈에 띄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웹보드 게임, PC로 하는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게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모바일 게임, 게임비라든지 컴투스 같이 잘 가고 있는 거와는 정반대로 NC소프트라든지 NHN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지금 끝없는 하락을 하고 있죠. 이런 측면을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해외 쪽 매출로 좀 타결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좀 괄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간만우입니다. 오늘 새로 상장했던 새내기주죠. 오늘 공모가 100%를 상회를 하고 또 7% 기분 좋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동통신 기지국 안테나와 빌딩 안테나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첫날 이렇게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한 3, 4일 정도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 매매로 좀 적절한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돌발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가 현재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오늘 현대차 보유하신 분은 긴장감이 감돌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쟁의행위 찬반 투표가 예상되면서 파업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에 따른 주가 흐름 어떻게 펼쳐질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삼양사인데요. 4흘 연속 오르며 오늘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죠. 끝으로 하츠도 실적 공개했는데 오늘 흑자 전환 소식에 주가가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갭 상승하며 8% 이상 강한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진경 의원님 먼저 세 종목 분석 도와주시죠. 일단 현대차의 경우는 일단 그 현대차를 좀 본다면 일단 가장 큰 변수는 어떻게
보면 이제 파업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파업에 대해서 뭐 이제 노조의 찬반 투표가 좀 실시가 된다는데 일단 저는 이제 뭐 전반적으로 본다면 이제 하반기에는 그래도 현대차가 어느 정도 좀 주가 상승세는 이어질 수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중간중간 이런 파업이란 좀 변수가 상당히 크게 문제로 작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대차의 경우는 일단 뭐 전반적으로 이제 워낙 강세 현상도 점점 완화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다면은 충분히 그래도 좀 주가가 다시 한번 좀 회복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지금 이제 해외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워낙에 좀 공자를 증설을 해 나가고 있고 신차 판매에 대한 조금 그런 그 수도 좀 증가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하반기에 대해서는 전망은 일단 긍정적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업 문제가 가장 큰 이제 글쎄요 하반기에 좀 크게 변수로 작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파업으로 인해서 좀 주가가 한 차례 좀 그 조정 보여지긴 하겠지만은 일단 현대차의 경우는 좀 중장기적으로 좀 바라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 현대차의 경우 어쨌든 신차 효과라든지 그래도 원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상반기에는 좀 워낙 그 강세 현상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상당히 좀 낙폭을 심한 모습을 보였지만은 일단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완화가 되어 나가고 있고 일단 해외에서도 작부적으로 소식이 긍정적으로 들려오고 있는데 일단 신차에 대해서 판매가 좀 지수적으로 호조가 좀 보여진다면은 그래도 파업 문제는 어느 정도 좀 상승을 시켜 나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 이제 삼양사입니다. 삼양사 종목이 일단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은 워낙에 좀 급등이 좀 심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 지금 이제 지배구조 이제 개편 소식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좀 주가에도 상당히 좀 기대감이 반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지배구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뭐 재무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이 좀 작용하고 있지만은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워낙에도 이제 이렇게 좀 급등하다가도 다시 한번 또 차익 시험 매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일단 매수할 구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 현재 만약에 보유하실 분들이라면 그래도 오늘 장에서도 점차적으로 좀 비중을 줄여나갈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삼양사의 경우는 일단은 올해도 좀 실적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의견을 내놨지만은 일단 곡물 가격에서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지만은 일단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아직은 좀 위험한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츠의 경우는 일단 흑자 전환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8%대 강세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하츠의 경우는 글쎄요 일단 주가가 워낙에 좀 급등나게 심한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좀 매수는 좀 자제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 현재 만약에 이제 들어가실 분들이라면 일단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가 이제 지금 이제 실적으로 인해서 워낙에 주가가 움직여지는 모습을 자주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에 좀 강세를 보여질 수가 있겠지만은 일단은 갑작스럽게 또다시 뭐 급락이 나오는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좀 보시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GS 리테일이 2분기 실적 부진의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5일선 현재 밑돌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 하락 여부 살펴보도록 하고요. KDC가 오늘 가격 제한 한보까지 올랐습니다. 5년 만에 흑자 전환 성공했다고 하죠. 주가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끝으로 휴캠스도 실적 호조에 장 초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선 PB님 이들 세 종목 분석 도와주시죠. 예. 먼저 GS 리테일부터 보시겠습니다. 실적 부진 약세에 의해서 지금 1.9%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 증가를 했지만 지금 우선은 영업이익 부분이 좀 줄었었죠. 당기순이익이 좀 늘었었는데요. 우선은 시장에서의 그런 컨센서스보다는 좀 미진한 부분은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1분기에 대한 실망감과 또 신세계그룹의 편의점 사업 진출을 따라서 지금 시장에서도 지금 편의점에 대한 시장의 자체가 너무 레드오션이 아닌가라는 부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올해 연초 대비해서 27%까지 좀 하락의 움직임이 그런 부분을 좀 반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편의점 특히 GS 리테일 같은 경우 상당히 보수적인 움직임을 보여줘야 된다. 같은 유통업체라고 하더라도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유통업체와 오프라인으로 기반으로 한 유통업체는 상당히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데쇼핑 또한 신세계 또 이마트, GS 리테일 모두 다 지금 하향세를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와는 반대로 온라인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유통주도 같은 경우 상당히 탄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인터파크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에서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GS 리테일 지금도 상당히
올라가기 힘든 종목들이 아닌가. 최근 뭐 1, 2년 정도는 재미없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KBC인데요. KBC의 5년 만에 흑자 전환 소식에 의해서 오늘 10.48%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매출액이 192억 6,600만 원이 나왔고요. 단기순이익이 3억 8,500만 원을 지금 기록을 했었습니다. 우선은 이런 부분에서 시장에서 상당히 좋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지만, 종목 자체가 뭐 시가총액도 작은 종목이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런 부분이 단기순이익이, 흑자 전환을 했던 것이 단기적인 거냐, 장기적인 것이냐,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뭐 누적적으로 단기순이익이 계속적으로 마이너스가 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일부 자본 잠식이 지금 돼 있고, 유보율 같은 경우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재무적인 리스크도 한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휴캠스인데요. M&A 효과로 인해서 오늘 3.8%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KPX 화인케미칼이 지금 이제 고객사죠. 고객사가 지금 매각이 지금 된다라고 하면 다시금 지금 가동을 이제 시작할 것이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있습니다. 슈켄스 입장에서는 지금 KPX 화인케미칼이 지금 현재 연성 폴리우레탄 시황 악화로 인해서 지금 고전을 하고 있다가 대형사인 하나케미칼에 지금 매각이 돼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D&T 판매가를 조정해서라도 지금 정상화가 된다면 슈켄스 입장에서 실적이 대폭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객사가 잘 되는 것이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슈켄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 상당히 호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기존에는 그 주가 흐름 자체가 이평선 밑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눌려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하면 오늘 25,500원부터는 이 부분을 뚫어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주가 상승 측면에서 본다라면 한 단계 업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돌발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STX가 어제 상한가 마감한 데 이어 오늘도 10% 이상 급등하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주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고요. 위메이드가 나흘째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하반기 신작이 나온다고 하죠. 추가 상승 여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락하는 종목인데 주케일은 2분기 실적 부진 소식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김진경 연구원이 이를 종목들 분석 도와주시죠. 네, STX가 자회사인 STX 조선해양이 좀 수주를 좀 성공했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좀 10%대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데 네. 일단은 저는 이 종목은 당분간은 좀 주의할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된 상황이고 워낙에 STX 경우는 이제 최근까지는 워낙 좀 말이 많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여러 차례 좀 불안한 좀 변수들이 나올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좀 접근할 구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뭐 자회사인 STX 조선해양이 좀 수주를 성공했다고 하지만은 앞으로도 이런 수주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이루어질지 여부도 좀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 STX 그룹 자체가 아직까지 재무 구조가 좀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기간 동안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하고 있지만은 이런 개선을 위해서 갑작스럽게 유상증자가 실시할 수도 있다는 이런 소식이 나올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아직 접근할 구간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올해 말고도 차라리 내년 정도에 다시 한번 좀 매수 구간을 잡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가 신작의 좀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좀 현재 3%대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또한 이제 모바일 게임도 그렇지만은 온라인 게임이 이카루스마저도 조금 매출도 상당히 좀 지수적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미 그 주가에도 좀 반영이 되면서 좀 강세를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으로서 이제 위메이드뿐만 아니라 모바일 게임도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모바일 게임 관련주들이 뭐 우리나라에만 이제 매출을 좀 올리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도 좀 여러 나라로 좀 진출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해외의 좀 매출 성장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가 있겠고 모바일 게임주의 경우는 저는 하반기에도 좀 전망은 긍정적으로 좀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제 업황 자체로서는 일단 중기적으로 좀 바라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 워낙에 위메이드가 지금 최근까지는 좀 상승세를 이어와 줬기 때문에 오히려 소폭의 조정이 나올 때 한번 좀 매수는 접근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지만 위메이드 같은 경우가 아직 뭐 실적이 완전하게 이제 돌아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본다면 일단 단기적으로만 대응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GKL의 경우는 이제 실적 부진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좀 약보합세로 보여지고 있네요. 일단 GKL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드랍액은 좀 증가를 했지만은 일단 홀드율이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2분기 실적에 상당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카지노 업황 자체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가장 이제 위협적인 요소는 바로 중국의 그 카지노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카지노 시장이 이제 중국 쪽으로도 워낙에 조금 그 진출을 활발을 하고는 있지만은 중국 자체에서 카지노 시장에 대해서 워낙에 조금 그 위협적으로 좀 다가와 주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카지노 업체들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글쎄요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이제 관광객 수가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일단은 그 카지노뿐만 아니라 일단 앞으로도 신선장 동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가장 이제 카지노 업황 자체는 가장 중요하게 살펴볼 이제 중국 시장이라고 판단되고 있고, 앞으로 중국 시장이 얼마만큼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카지노 업체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하반기에서는 일단 앞으로의 좀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어떤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것을 좀 확인한 후에 좀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돌발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모레주가 주가 100만 원을 돌파하면서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삼성전자가 메탈 프레임을 적용한 스마트폰 갤럭시 알파를 출시한다고 하죠. 관련주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끝으로 에이블 CNC가 실적 개선 전망에 5% 이상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화장품주가 강한데 향후 전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선 PB님. 예, 먼저 아모레주부터 보시겠습니다. 아모레주 100만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아모레 퍼시픽 또 황제주도 등극을 했었는데 아모레주 같은 경우도 지금 100만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우선은 그 유가증권 시장에서 지금 아모레주가 지금 105만 원 선을 지금 아까 돌파를 했고요. 이렇게 사상 최고가를 지금 경신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그 아모레주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지금 상장사 주식 가치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 내방객의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하면 최고의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한 가지 우려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도 나도 중국 내방객에 대한 그런 수혜주로서 열광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시장에서 열광을 할 때가 꼭대기였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유념을 해야 되지만 하지만 이런 중국인 내방객이 이런 과거에 이랬으니까 이럴 정도다라고 할 정도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있는 곳이 지금 명동 쪽인데요. 지금 거의 외국인, 특히나 중국인들로 지금 거의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중국인들 명동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라든지 강원도 쪽으로 굉장히 많이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보면 최고의 수혜주는 아모레 퍼시픽과 아모레주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세는 가끔은 매물대가 나올 수는 있지만 하지만 상세는 계속적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 갤럭시 알파가 지금 최근에 출시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갤럭시 알파가 지금 그 메탈 프레임으로 적용을 하면서 관련주들 같은 경우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 KH바텍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5.3% 급등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은 갤럭시뿐만이 아니라 메탈 소재의 휴대폰을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고 이런 부분이 또 외국성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3분기와 4분기 매출치가 지금 5%에서 4분기에는 23%까지의 상향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KH바텍 같은 경우도 단기적인 호재는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2만 원대에서 2만 2천 원대까지 매물대를 뚫어주지 못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흐지부지 될 수도 있는 부분은 좀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에이블 CSG입니다.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늘 6.3%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2분기 실적이 지금 예상대로 좀 부진을 했지만 마케팅 비용을 이제 줄이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효율적인 부분에서 좀 매출 부분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부분에서 중국 쪽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가 성장을 했기 때문에 에이블 CNC 예전에 그 중국 관련주로서 상당히 주가 자체가 8만 원까지 다이렉트로 올라갔던 부분이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26,900원이죠. 이런 부분에서 보면 지금 굉장히 싼 것이 아닌가 싶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급등을 하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6,900원대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거의 3만 원대 초반까지는 매물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평선이
그 정비열 구간을 바뀌는 그런 구간이 AVCAC의 접근 구간이고 지금 현재는 단기적으로 오를 수 있는데 장기적인 추세를 그리기에는 조금 시기상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돌발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반도체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2% 이상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급락세가 심했는데 바닥을 다진 건지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고요. 반면 루멘스는 2분기 실적 부진 소식에 주가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비트코인 기술을 갖고 있는 종목도 오늘도 강세를 형성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주도 향후 전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연구원님. 네, 일단 루멘스 이제 서울 반도체 제가 한꺼번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ED주 전반적으로 좀 실적이 예상보다 좋지 못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울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루멘스도 마찬가지고 2분기 실적이 이루해서 좀 주가가 상당히 좀 약세를 보였는데 일단 서울 반도체는 워낙에 좀 주가가 심한 좀 급락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일단 점차적으로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좀 반등을 보이는 것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반도체의 경우는 일단 단기적으로 좀 바라보시라고 말씀을 드려볼 필요가 있는 게 왜냐하면 지금 LED 시장이 옛날에는 뭐 LED 조명이 늘어나겠다, 수요가 나겠다 이런 소식들이 나오면서 워낙 좀 강세를 보였지만은 이는 이미 옛날 얘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시장 경쟁이 점차로 치열해지면서 LED에 대한 가격도 좀 인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당분간 주가에는 좀 글쎄요 힘을 받지는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 일단은 제일 필요한 것은 이제 기술력이 가장 필요한 겁니다. 기술력이 가장 필요한 게 왜냐하면 대만 시장에서도 LED 시장을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제 미국 자체에서도 LED 그 조명 업체에 대해서도 워낙에 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독보적 기술력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 이런 기술력을 좀 가진 업체들 위주로 한번 LED주는 좀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루멘스의 경우는 일단 실적 부진에서 현재 좀 3%대 약세를 보여지고 있는데 당분간은 이런 불안감이 좀 주가에도 선반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약세를 보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 루멘스가 지금 워낙에 주가가 많이 밀리고 조정을 보인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좀 매수 구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비콘주입니다. 제가 좀 비콘주가 이제 뭔가 하고 한번 좀 살펴봤는데 우리가 이제 커피 그 전문점에 가면은 일단 단말기를 통해서 뭐 커피 이제 할인 쿠폰이라든지 메뉴 정보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 이런 공지사항들을 좀 알려주는 이제 기능인데 일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사업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저도 이제 모바일도 뭐 이용을 하고 있고 일단 카드를 좀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사업이 정차적으로 확장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관련주로 말씀드린 뭐 영어통신도 있겠고 GT&T도 있을 것 같은데 과거에는 이런 관련주들이 사물 인터넷 관련주로도 좀 포함이 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일단 하나의 테마성으로만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냥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바라보시고 이런 비콘 사업들이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어 나간 후에 앞으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더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돌발 종목들 숨가쁘게 분석해 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두 분이죠. JB스탁의 김진경 연구원님, 동양증권의 정선 PB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4인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정영훈 팀장, 금통위 금리 인하 결정에 시장 이목이 집중된다.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 주목하자 하셨고요. 김혜란 연구원, 옵션 만기와 금통위 금리 결정으로 변동성 장세가 전망된다. 기존 관심 업종으로 조정 시 매수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김현경 팀장은 금통위 결과 시나리오와 시장 반응에 주목하자 하셨고요. 끝으로 안상현대리 국내 증시 긍정적 흐름을 보인다. 2분기 실적주 위주로 대응해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동보증권의 김현경 주식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벤트 대 긴장감이 상당한데요. 오늘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시장의 채권금리를 보신다면 이미 이제 25bp, 0.25%의 하락은 거의 기정사실화된 분위기인데요. 여기에 있어서 25bp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언급이 없다면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에 좀 중립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25bp 인하를 하고 다시 한번 추가적인 인하에 대해서 방향을 열어놓는다면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 시장에 좀 반영되지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의외로 만약에 동결을 하게 된다면 최근에 단기적으로 상승했던 트로이카 종목 위주의 단기 차익 실현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세 가지의 가능성을 두고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금통위에 대한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보증권의 김현경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저가 매수로 오후장 역전을 노려보는 시간, 역전의 명수 예병곤 멘토입니다. 자, 저도 아직 목이 완연하게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감기가 여기 서울 경제에 막 전염처럼 이게 막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상로 멘토가 아까 전에 보니까 목이 많이 잠겼던데 빨리 좀 개최하길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시장이요 지금 강한 좀 상승장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 서울경제TV 최고의 미니 아나운서이신 박미호 아나운서님이 오늘 좀 화사하게 옷을 입고 나오셨죠, 그죠? 그러면서 시장도 좀 강하게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결과적으로 시장은 계속 상승 가닥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건전한 조정이 살짝 들어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추세 전환을 보는 것은 굉장히 무리 있었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도 꼭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저점을 높여가고 고점을 횡보하면서 시세 분출이 나왔고 그곳을 정확하게 지지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꼭 좀 참고를 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아무 근거도 없이 얘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차트로 보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 시장의 분위기를 보고 얘기 드리는 거고 시장의 상승, 그러니까 베어마켓과 불마켓을 나누어 가면서 불마켓의 근거를 분명히 제시해 드리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간다 3,000포인트 할 때 제가 그냥 간다고 얘기 안 드렸죠. 그죠? 계속해서 그런 근거들을 지금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건전한 조정이 들어왔다고 해서 추세적으로 다시 하락이다. 이 얘기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 보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2014년도 초반부터 여러분들께 얘기 드렸어요. 올 한 해는 어찌됐든 주식 비중을 여러분들 자산가치 중에 주식 비중을 굉장히 많이 늘리셔야 될 때다. 올 한 해 분명히 박스권을 돌파하고 하는 장이 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 어디까지 올라올지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얘기까지도 드렸습니다. 그 점도 참고해 보시고요. 자, 지난주에 간다 훅 간다 제가 좀 살펴드렸던 거 좀 짚어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AMOLED 장비 관련주였는데요. 효용 가치성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얘기 드렸죠. 그죠? 자, 시장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ICD를 한번 봐보세요.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왜 여러분들께 그렇게 강조 들어가면서 간다 훅 간다를 얘기 드렸는지, 자, 여러분들께 질문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매장을 갔는데 AMOLED 패널, LED 패널, 그 다음에 IPS 패널을 두고 자 이걸 뭘 사겠느냐? 즉 그러니까 그만한 돈 가치를 생각해 가면서까지 AMOLED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대기업에서도 투자를 망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들은 충분히 가치성을 두고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가치성적인 측면에서 떨어진다는 얘기까지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SFA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거는 결과적으로 이 AMOLED만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태양광과도 관련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유일하게 AMOLED 관련주 중에는 제가 추천드린 종목이었고 괜찮다라고 말씀드렸고요. AP 시스템은 여전히 급락세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점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그리고 이 프로그램 시청하시면서
좀 자꾸 얘기를 좀 깊이 있게 들어주세요. 저는 내일이 어떻습니다, 모레가 어떻습니다라는 점쟁이식 발언을 드리진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시장에서의 흐름을 말씀드렸는 거고, 그 흐름이 결과적으로 지금 맞아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좀 참고를 하시고요. 자, 오늘도 간다 훅 간다 시장입니다. 자, 제가 오늘 간다 훅 간다를 잡아 드릴 것은 바로 금융주하고 증권주입니다. 뭐 계속 말씀드렸죠. 금융주, 증권주는 올라올 때마다 차익 실현의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지금 금융주와 증권주가 지금 단기적으로 오르는 것은 결과적으로 주도주에 대한 오인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하나의 기관들의 어떤 속임수 구간이다라고까지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금융증권주가 왜 좋지 않느냐 하면 자, 금통이 금리 인하가 돼요. 그러면 금융주 같은 경우는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금통이 금리 인하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예상대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금융주가 과연 좋을까요? 전체적인 수익성 구조 악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주가 금리 인하에 대한 소식에 동반 상승을 하고 있다.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단기적 호재였지만 장기적으로는 호재가 될 수 없는, 즉 장기적으로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또 하나 바로 증권주에 대해서요. 제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 자, 증권주가 지금 지점들이 통폐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증권사 직원들을 구조조정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이 부분들이 자, 재무제표상으로는 수익으로 잡히겠죠. 그러면 이건 단기적인 호재예요. 하지만 긴 영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악재입니다. 결국은 그들끼리 스스로 치킨 게임하고 있다는 얘기도 드렸죠. 결과는 뭐냐면 계속해서 수수료를 인하하고 있어요. 자, 2년간 매매 수수료 무료, 3년간 매매 수수료 무료, 자, 평생 0.0005% 적용, 이런 것들은 치킨 게임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 스스로가 싸우면서 스스로를 죽이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 매장의 확대는, 온라인 지점의 확대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수수료 악화적인 부분, 수익성 악화적인 부분이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럼 증권주가 제가 계속 그렇게 리스크를 말씀드렸는데, 올라올 때마다 차익 실현 관점, 올라올 때마다 분할, 손절의 관점까지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증권주. 지금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증권주들이 자, 최근에 강한 상승을 보이다가 횡보가 나오면서 쭉 급락도 나오기도 하고요. 다시금 하락 쪽으로, 횡보 쪽에서 하락 쪽으로 잡아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인 시장의 상승으로 본다면 금융주, 증권주도 오르지 않겠느냐. 근데 약간 오르는 건 의미가 없죠. 결과적으로 시장의 주도주구는 존재를 하고 있는데 트로이카라고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트로이카가 절대 될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 구조조정이 장기적으로 악재입니다. 단기적 호재가 장기적 악재를 덮을 수는 없다는 거 꼭 좀 참고를 하시고요. 자, 증권주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금융주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뭐 강보합, 약보합 다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들어올릴 때마다 차익 실현의 관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 부분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고 계셔야 됩니다. 하반기 주도주군이 절대 될 수 없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서 제가 짚어드렸던 하반기 주도주군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전기차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에 대한 얘기들 많이 드렸습니다. 자, 사물 인터넷 관련주 중에서도 최근에 Snet, 코콤 이런 것들이 좀 빠르게 반등이 오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그런 점들 꼭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정보보안 관련주들도 지금 좀 강하게 오르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 IT 관련주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전체적으로 보면 SK 하이닉스, LG전자, 삼성전자는 여전히 조금
앞으로 상승 가닥속을 좀 이어갈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의 지금 하락은요, 이거하고 관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샤오미 폰이죠, 그죠? 바로, 지금 중국에서, 이 스마트폰, 저가 스마트폰의 공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과연 이걸 그냥 내버려 둘까요? 그걸 또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삼성전자도 얼마든지 보급형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을 지금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번 주에 짚어드렸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부분들, 삼성전자의, 바로 삼성의 그룹이죠.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체크를 해 가시면서, 그렇게 시장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 짧게 마지막으로 좀 얘기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요, 여전히 위쪽입니다. 상방 맞아요. 자, 지금 10% 가까이 또 오르면서, 10포인트 가까이 오르면서, 2070포인트를 회복을 해놨는데, 결과적으로는 오르는 구간입니다. 거기서 나왔던 살짝의 건전한 조정을 추세 하락으로 보시면 안 되는 부분이고, 제가 분명한 것은 시장은 지금 박스권을 정확하게 전에는 박스권 상단이라고 되는 부분에서 정확하게 지지를 형성하면서 올라올 것이라는 얘기까지도 예측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양시장이 강하게 들어올리고 있다는 점, 그 점도 참고를 해보세요. 이렇게 양시장 강한 적 크게 없었습니다. 전일도 그랬지만요. 자, 제가 이런 논리 말씀드렸죠. 그죠? 다우는 가는데 나스닥은 안 갑니다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논리를 갖고 들이미시면 그것은 궤변입니다. 다우에 있는 모든 밴드 업체들, 계열사들이 나스닥에 있어요. 코스피에 있는 모든 계열사들, 밴드 업체들이 자, 코스닥에 있습니다. 근데 코스피는 갑니다. 코스닥은 안 가요. 이거는 궤변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코스피가 강하게 가고 있는데 코스닥이 안 가면 코스피도 역시 상승의 제한이 있는 거고, 코스닥이 강하게 가는데 코스피 안 가면 코스닥의 상승 제한이 있는 겁니다. 지금은 양시장을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점도 참고해 보십시오. 자, 제가 이런 중요한 얘기들 강연에서 지방 중소도시를 찾아갑니다. 강연을 해드린데요. 내일이죠. 바로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창원에서 제가 합니다. 창원 우리 투자증권 WMC에서 제가 강연을 하는데요. 오후 2시입니다. 오후 2시고 참가비 무료고요. 그 다음날 구미로 또 갑니다. 8월 16일 오후 2시 구미 원평동에 있는 올림픽문화공원에서 올림픽문화공원 소강당에서 제가 강연을 하는데요. 시간은 역시 오후 2시고 문의 전화는 1577-7451로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문의 많이 하셔서 많이 참석해 주세요. 제가 정말 좋은 얘기들, 그리고 하반기 주도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얘기들까지 모두 드리고 오겠습니다. 목을 최대한 보호해서 내일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여러분들께 강연을 해드릴 거 약속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후장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네, 잠시 후 금통위의 금리 결정이 발표됩니다. 이주 성집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지켜보셔야겠죠. 양시장 모두 강세가 이어지는데 오늘도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